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한간에 찬 음식이라고 카더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우엉, 밀가루, 메밀, 녹두, 참외, 수박, 오이를 비롯한 생야채, 생과일, 그리고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이런 것들이 찬 성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한 사람들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심지어 이런 찬 음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자,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냉면, 찬 음료수,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수박, 이런 건 찬 음식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의 온도가 낮으니까 찬 음식이죠.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도가 낮은 것도 아닌데 돼지고기, 우엉, 메밀 같은 게 찬 음식이라니? 돼지고기를 뜨거운 기름에 튀겨도 여전히 찬 음식일까요? 어떤 음식이 찬 성질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작용적인 측면과 둘째, 효과적인 측면. 첫째,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설사를 잘 유발하면 그 음식은 차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차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가 찬 음식이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밀이 한자로 소맥이라고 나오는데요. 밀, 성질이 약간 차다고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껍질은 차고 알맹이는 뜨겁다고 나옵니다. 또 면, 즉 밀가루는 따뜻하다고 하고 또 밀기울은 차다고도 나옵니다. 또 다른 줄에서는 밀은 성질이 찬데 밀가루로 만들면 따뜻하다고 나오네요. 꼭 차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배가 벙벙한 느낌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됩니까? 반죽을 엄청 치대가지고 글루텐이 많이 만들어진 쫄깃한 면이나 빵, 그리고 밀가루 떡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밀가루가 찬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면발에 따뜻한 면을 먹었을 때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찬 게 아니죠. 밀가루 그 자체가 몸을 차게 만들지도 않고요.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밀가루가 아니니까. 혹시 참외를 드시면 설사를 하시던가요? 여름 과일은 관리를 잘 못하면 상하기 쉽지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은 더 그랬고요. 참외가 신선하지 않거나 약간 맛이 간 경우에 이 참외를 씨까지 다 먹으면요,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참외가 찬 음식이라는 딱지가 붙었을 수도 있어요. 참외는 동의보감에 첨과라고 나와요. 성질이 차다고 써 있습니다. 갈증을 멎게 하고 번열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그 효능까지 나오죠. 이건 참외가 수분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나온 수박도 그래요. 한글로 슈박이라고 써있죠. 성한, 성질이 차다고 나오죠. 수박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먹어야 제맛이죠. 근데 밥을 잔뜩 먹고 나서 디저트로 이 수박을, 또 그 차가운 수박을 한쪽도 아니고 여러 쪽을 그렇게 잔뜩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실 거예요. 음식 먹고 나서 뱃속에 찬 수박이 잔뜩 들어가면요, 이 소화 효소가 잘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더부룩해지죠. 그렇다면 수박이 찬 음식입니다. 부작용으로서의 찬 성질. 그러나 더위 먹고 몸이 막 뜨거워졌을 때, 또는 열심히 일하다가 당이 떨어졌을 때, 이때 먹는 신선한 참외와 수박 몇 쪽은요, 갈증을 없애고 열을 내리고 기운을 냅니다. 이럴 땐 효과로서의 찬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자, 수분이 많은 참외, 수박, 오이는 더위 먹은 몸에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몸을 차갑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을 정말 엄청 많이 먹지는 않는 한요. 돼지고기는 찬 음식일까요? 일단 동의보감에 돼지고기가 차다고 나옵니다. 소고기를 설명한 문구들하고 비교해보면요, 그 시절에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육류에 비해서 지방이 많고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돼지고기가 상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고, 사육 환경, 도축과 유통 단계에서도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돼지고기는 탈이 날 만한 이유가 다른 고기들보다는 좀 더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똥을 먹는 돼지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염려되는 돼지고기도 없지요. 냉장 또는 냉동으로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 냉장고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여전히 찬 음식일까요?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와 달리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은 땔감을 태워주고 화력을 북돋아주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식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지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지방이 잔뜩 붙은 삼겹살을 저녁에 잔뜩 먹고 나면요, 자는 동안에 부대끼고 다음날엔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돼지고기가 찬 음식 맞지요. 속을 불편하게 하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자, 음식이 찬 성질이다라는 것의 두 번째 측면을 얘기해 볼게요. 어떤 음식이 몸 안에 생긴 열과 화를 내려주는 성질이 있으면 그것도 찬 성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차다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우엉, 이게 찬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엉이 열, 즉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엉의 악틴이라는 성분, 이게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엉에 풍부한 이눌린, 이게 장내세균에 좋은 먹이가 됩니다. 장내세균은 이눌린을 먹고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장에 있는 면역 조절 세포, Treg이라고 하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죠.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성질이 차다고 나와요. 물에서 자라는 식물이니까 일단은 차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소변도 대변도 잘 나가게 하고 붓기와 열기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시원한 성질을 가졌다고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럼 우엉, 미역, 다시마 이런 건 성질이 차니까 이런 거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는 하덜 마세요. 어떤 음식이 열을 내리고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면 그 음식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차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오래전부터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왔던 음식들은요, 그게 성질을 차서 우리 몸을 망가뜨릴 정도의 음식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밥상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물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는 음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음식은요, 무엇을 먹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는가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해드릴게요.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